보통 이제 자세 관련돼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어려운 뭐 직업으로는 이제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해서 이제 관절과 근육과 신경을 이제 조절을 해서 건강한 삶으로 이제 유지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운동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추나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국에 이제 카이로프랙틱이 들어오면서 양방 쪽에서는 이제 도수치료, 한방 쪽에서는 이제 추나로 이제 좀 분별이 된 편이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카이로프랙틱 자체는 하지는 않고 주로 이제 자세를 평가를 해서 그 문제점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절 스트레칭이나 아니면은 그 근육들을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잡아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이제 순서는 이제 바른 자세가 다들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왜 바른 자세가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바른 자세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한 번씩 확인을 들어보고 이제 또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직접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내 몸이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틀어지면서 아파하는 부위들은 어떻게 통증을 이제 마사지라든가 지압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지 그리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한 번씩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왜 해야 하는지 다들 이제 알고는 계실 거예요. 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점점 이제 장수의 시대가 되면서 우리 몸은 점점 노화는 되지만 우리 몸은 이제 계속 아파서 노화한 상태로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서 요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 할머님이세요.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연세가 이제 106세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희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그 저희 시골 교회에 이제 무드셀라라고 불리실 정도로 굉장히 오래 사셨고 이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 3, 4년 전만 해도 자기 자신이 시장을 보시고 목욕을 하시고 식사를 직접 다 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통계 같은 걸 봤을 때 지금 한국에서는 1년에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한 뭐 10명 단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어, 모든 뭐 저희 뭐 시니어 분들도 이제 90대가 넘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도 이제 점점 그런 사이가 될 텐데 그런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무릎아, 아이고 허리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뭐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서 그냥 이렇게 버티면서 지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죽지 않는 이제 병으로 점점 진행을 하는데 조기 사망이라는 거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심장병,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의해서 이제 빨리 죽거나 뭐 코로나나 기생충 이런 감염에 의해서 빨리 죽어가는 그런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신체 장애라고 해서 이제 죽지는 않지만 우리를 계속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정신질환, 뭐 스트레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점점 요즘에 많이 두각되고 있는 약물 중독이라든가 마약 이런 것들 통해서도 이제 나는 죽지는 않지만 계속 몸이 힘들어지고 몸이 망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근골격계 통증들을 항상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깨 통증, 목 통증, 뭐 허리 통증,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점점 이제 건강 단축의 원인이 이런 사망이 아니라 이런 천천히 죽지 않고 점점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쪽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점점 이제 100세 뭐 시대로 향해 가면서 우리는 죽지는 않은데 이제 왜 죽을 것 같은 이제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사실 걷게 되어 있습니다. 두 발을 가지고 두 신체를 세워서 걸으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고요. 하지만 이제 점점 발전하는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들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혜택을 받으면서 점점 건물들이 세워져 가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산 타고 뭐
그 학교 가거나 출퇴근할 때 많이 걸어 다니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의 도움에 의해서 편리성을 가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제 스마트 기기의 발전에 의해서 한 자세로 많이 앉아 있고, 그리고 일을 하실 때도 점점 앉아 있는 시간이 자는 시간보다 많아지는 시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통계 같은 경우에는 앉아 있는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넘어가고, 우리가 자는 시간은 8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서 내 육체를 버티지 못하면서 내가 이제 틀어지게 되고, 그 상태로 이제 사용하면서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20년 뒤에 어떻게 체형이 바뀌는지 영국에서 최근에 그 조사를 연구를 했었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잠깐 갔다가 만나고 왔습니다. 뭐 모셔왔는데요. 이름은 영어 이름이에요. 엠마이고요. 엠마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체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20년 강산이 2번 바뀌면은 이 정도까지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거북목이 생기고 그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하체는 점점 비대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어깨 위라든가 목, 손으로만 계속 작업하고 컴퓨터 작업이 많아지면서 어깨는 말리면서 거북목이 심해지면서 어깨는 점점 두꺼워지고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점점 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대사증후군에 빠지거나 근골격계 통증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시죠? 지금 아이들은 더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각심을 갖고 이제 자세라든가 그런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챙겨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녹색 선으로 있는 부분들이 내가 두 발로 서 있을 때 내 체중과 중력이 들어가면서 분산을 시켜주는 부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서 있고 내 체중을 버틸 수 있는 건데, 아까처럼 이제 잘못된 사용을 하거나 잘못된 자세를 통해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 부분처럼 이제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 사람의 중심이 골반이기 때문에 골반이 먼저 틀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틀어지면 그걸 버티기 위해서 쓰는 근육들이 있고 안 쓰는 근육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변화가 생기고, 그걸 이제 또 내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반대로 이제 꺾거나 버티면서 그런 게 이제 측만이라든가 허리 등에 이제 경직도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똑바로 선 것보다 약간 틀어지니까 숨은기들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이제 골반이 틀어지면 내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하체 쪽에서는 다르게 이제 지탱을 하면서 무릎 통증이나 무릎에 이제 흔들림, 인대들이 이제 불안정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틀어진 자세로 이제 보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엉덩이 근육이나 햄스트링보다 발 종아리 근육만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확하게 딱딱 걸어가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보행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터벅터벅 걷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좀비라고 하죠. 좀비처럼 이러고 걸어 다녀요. 왜냐하면 이게 보행 자체를 해본 적이 없고 점점 그렇지 않고 살아도 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걷기 때문에 발이 붓고 그 쥐가 심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바닥 자체도 이제 보행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발의 아치가 줄어들거나 쉽게 발을 삘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로 이제 척추들이 쌓이면서 사람의 머리는 항상 이제 똑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밑에서 틀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그러면서 그때 긴장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두통으로 올라가고 뭐 기억력이나 집중력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라든가 팔도 척추에 매달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틀어진 대로 어깨가 말리면서 어깨가 틀어지면서 그때 쓰는 근육들이 바뀌면서 내가 잘 쓰는 근육이 있고 못 쓰는 근육이 생기면서 어깨 통증이나 팔 통증, 심하면 이제 손목 통증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가서 내가 이제 관리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많이 이제 알려진 필라테스나 헬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마사지를 통해서 근육을 이제 이완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제 뭐 주사요법이든 수술요법이든 이제 가장 끝지점에 가면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자녀가 5분이시고 젊으신 이제 40대 초반이신데 이미 디스크 수술, 허리 시술을 2번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천안에서 병원을 5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해결이 안 됐는데
저한테 이제 오시면서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한번 왔다.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의 이제 자세를 평가를 하고 못 쓰는 근육들과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자세 관절이 유지될 수 있게끔 했더니 한 3개월, 4개월 차 되면서 이제 허리가 바닥에 이제 닿고 허리 통증을 거의 못 느끼시고, 지금은 그분은 이제 필라테스 강사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셔서 필라테스 강사나 방과 후 수업 체육 교사로 활동하실 정도로 굉장히 건강해지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정말 특이하신 분들은 자세만 틀어져도 뭐 혈압 조절이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소화기관도 안 좋아서 조금만 드셔도 밥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떤 한 분은 이제 3년 동안 이제 식사가 안 되셔서 진짜 밥을 한두 숟갈 먹고 계속 토하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3년 동안 거의 몸이 너무 왜소해졌는데, 저하고 이제 같이 그 자세 교정하고 운동하시면서 점점 회복을 하시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라면을 드셨어요. 그 라면을 드시는데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꽃바구니도 들고 오시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그분들의 삶은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몸이 틀어지면서 그 기능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세가 교정이 됨으로써도 여러 가지 좋은 반응들이,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틀어진 자세들은 뭐 건강이라든가 나의 기분들도 이제 바꿀 수 있고요. 취미 생활을 할 때 잘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호회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골프, 족구, 풋살 이런 거 할 때도 내가 잘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이제 손상을 빨리 당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좋은 자세를 유지를 했을 때 어, 다치지 않고 할 수도 있고요. 외모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서 있는 것보다 당당하게, 멋있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틀어진 자세와 좋은 자세, 어떤 자세를 원하신가요? 네, 맞아요. 좋은 건 당연히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왜 자세가 이제 교정을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하고, 그게 이제 바른 자세가 틀어졌을 때 어떤 자세의 형태들이 있는지 한 번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보통은 이제 사람을 옆에서 봤을 때와 앞이나 뒤에서 봤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 보통은 이제 귓구멍, 어깨 옆에, 그리고 허벅지 옆쪽, 그리고 무릎 옆쪽, 그리고 발꿈치 바깥쪽이 일직선으로 떨어질 때 가장 좋은 자세이시고요. 요게 이제 내가 서 있을 때, 두 발로 섰을 때 중력이 내 머리로 들어오면서 무게 분산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옆에 이제 빨간색 그림은 근육들인데, 내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도 힘이 빠지면 이렇게 그 마리오네트라고 실 인형처럼 잡아당기지 않으면 얘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근육으로 버티는 근육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귓구멍이라든가 귓볼의 높이가 일직선이라든가 어깨 높이가 일직선이라든가 골반 높이가 일직선일 때 이제 평행하게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인중, 그리고 쇄골의 중앙, 그리고 명치, 그리고 배꼽, 그리고 치골 중앙이 일직선으로 돼 있을 때 대칭으로 있으면 바른 자세이십니다. 그걸 또 유지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옆에서 봤을 때 틀어진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골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지금 모습처럼 보통 이제 뒤로 기울면 허리가 같이 빨려가고, 내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등을 굽게 하거나 고개를 내밀면서 이런 구부정한 자세를 좀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많이 앉아 계신 분들이 힘을 빼고 앉았을 때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골반이 앞으로 너무 과도하게 된,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 과도하게 되고 거기에서 힐이나 구두 같은 걸 신었을 때 앞으로 기울면서 내가 기울어지면 안 되니까 몸을 뒤로 넘겼다가 구부정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구부정한 게 불안정하니까 오히려 가슴을 내미는 군인 자세처럼 높게 올리거나 하이힐을 신었을 때 체스트업이 좀 되면서 부각되는 자세가 되면서 허리에 압축이 좀 걸려서 나오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자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 거북목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나 뭐 엑스레이 찍었을 때 일자목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옆에서는 이제 어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말려 있을 경우가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분등이나 편평등이라고 오히려 과도하게 등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 허리는 이제 구분 허리, 아까처럼 이제 군인 자세처럼 너무 빳빳하게 세우는 자세가 있고, 그다음에 골반은 이제 앞으로 너무 기울어졌거나 너무 과도하게 뒤로 굴러갔거나, 그리고 보통 이제 베네미는 자세라고 해서
보통 서 있으면 이제 내가 서 있으면 똑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쓰려면 내가 그 뭐라고 할까 이 리소스를 좀 많이 갖는 편이에요. 내가 인지를 많이 해야 하는데 내가 힘을 빼고 서 있으면 그 관절의 모양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 내미는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핸드폰을 한다던가 서서 이렇게 일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도하게 앞으로 굽히는 자세가 있고 오히려 더 뒤로 꺾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나 옆에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얼굴에 비대칭이 있습니다. 이제 사진이라든가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이 어느 정도 뭐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졌는지 보이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부정교합이라고 앞니가 좌우로 틀어지거나 옆에서 봤을 때는 앞뒤로도 이제 틀어짐도 좀 보일 수 있고요. 어깨 높이 차이는 어디론가 이제 한쪽이 올라가거나 한쪽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엑스레이 같은 걸 찍었을 때 좌우로 이제 틀어짐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골반 높이를 쟀을 때 좌우 높이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휜다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안쪽으로 모이는 안짱다리나 오다리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평발이나 이제 요족처럼, 평발은 이제 발의 아치가 너무 낮은 상태이고, 요족이라고 하면은 이제 발의 아치가 오히려 더 너무 높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서는 이제 무지해반이라고 발가락이 이렇게 일자처럼 있어야 하는데 엄지 발가락이 보통은 안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형태가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찍어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녹색선 안에서 빨간 선들이 이제 대칭적으로 있어야 하고, 이게 옆에서 보신 모습은 저 녹색선 안에 빨간 선들이 정확하게 다 들어와야 가장 좋은 자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에서 봤을 때는 어깨 높이 차이라든가 날개뼈 차이가 이제 틀어짐들이 좀 보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몸이 좋으신데도 어깨 통증이나 목 통증을 굉장히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어떤 근육들이 이제 약해져 있는지 강해져 있는지까지 이제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척추가 일자로 똑바로 내려야 하고, 이게 이제 무게 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뭔가의 이유에 의해서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든 뭐 다리 길이 차이가 생기든 해서 한쪽으로 이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두 발로 서서 살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서기 위해서 무게 분산이 정확하게 돼야 하는데 어디선가 뭔가 틀어지면 그 무게 분산이 바뀌면서 내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다시 세우려고 꺾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과도해지면 이제 측만증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하신 경우에는 이런 브라스라고 해서 채우는 조끼 같은 걸 입어서 더 이상 틀어지지 않게끔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철심을 박아서 직접 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제 측정을 해서 몇 도 이상이 될 때, 그리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때 수술적인 요법도 이제 강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따 한번 직접 다 해보겠습니다. 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이제 아치가 이제 있는데, 발바닥에 족적이라고 해서 찍어 보면은 뒤꿈치와 앞꿈치 위주로 찍히고 바깥쪽 라인이 가볍게 이제 찍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아치 높이는 한 2에서 3cm라고 알려져 있고요. 뒤에서 서서 뒤꿈치를 봤을 때 뒤꿈치하고 종아리 라인이 일직선으로 떨어지면 가장 좋은 발의 위치입니다. 보통 이제 평발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는 내가 족적을 찍었을 때 발바닥 표면적이 너무 넓거나 아니면 이제 발의 아치가 낮아져서 발이 안쪽으로 뒤꿈치가 안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아치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발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 안쪽의 아치가 이렇게 붕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체중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발바닥 통증이나 발목 통증 또는 이제 발목의 염좌, 삐끗함을 잘 가질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좀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혼합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평발인데 아치가 오히려 더 뒤쪽이 그 바깥쪽 표면적이 잘 안 찍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릎의 정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허벅지는 약간 안쪽으로 모인 상태에서 그 무릎 사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무릎 사이가 한 3개 정도 들어가면 보통 이제 휜다리 바른 정렬이고, 정강이는 수직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정렬이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골반 그 고관절, 그러니까 허벅지의 한 중간 라인과
무릎의 중간 라인, 그리고 바깥쪽 발목의 중간 라인이 일직선으로 떨어지고 발바닥과 종아리가 수직으로 서 있을 때 가장 좋은 정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휜다리의 종류들이 있는데 보통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들이 오다리,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오다리 이렇게 약간 오자처럼 서 있는 경우가 있고, 안짱다리,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꺾인 다리라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신경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나오는데, 요즘은 보행량이 너무 적어지면서 아까 골반이 앞으로 나가면 누군가가 이제 무릎을 뒤로 꺾으면서 그 체중을 버티는데 약간 무릎이 뒤로 꺾이면서 나오는 자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행성이 좀 오래 지속이 되면 무릎을 앞으로 굽히면서 점점 이제 하중을 무릎 앞으로 지지하는 이제 휜다리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다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 바깥쪽 뒤쪽에 통증이 주로 많이 나오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안짱다리,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무릎 안쪽에서 통증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뒤로 꺾는 자세가 되면 무릎 전면부에서 서로 부딪힘이 나오기 때문에 무릎 전면부에서 통증이 좀 생길 수 있고, 간혹 이제 오금 뒤에서도 통증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릎 앞쪽에 꺾인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퇴행성이 좀 많기 때문에 무릎 움직임이 좀 적거나 이제 지탱할 때 무릎이 아파서 정확하게 지지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걸으면 보통 이렇게 걷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을 넘겨서 가면서 이렇게 오다리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보통 이제 뭐 꺾인 다리가 있으면은 다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 이제 팔자걸음으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약간 팔자로 이렇게 미는 자세들이 대부분 이제 휜다리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휜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측정을 해보면 오른쪽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오른쪽 다리는 이제 일자로 나오는데 이쪽은 이제 휜다리가 좀 더 있는 거고요. 이제 과하게 이제 양쪽 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것들이 있고, 아까 이제 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안땅다리가 좀 있고 발의 아치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전반적으로 아치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아이들이나 이제 젊으신 분들 위주로 점점 나오는 게 이제 무릎이 뒤로 꺾이는 자세인데, 이렇게 무릎이 뒤로 꺾이면서 무릎 앞쪽의 통증이나 무릎 뒤쪽의 통증들이 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이제 WHO에서 지정한 이제 의자병이라고 만들었는데, 앉아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아까 보행이 적어짐으로써 의자에 앉음으로써 이제 나오는 그 증상들을 이제 합쳐서 이제 의자병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잘못된 오래 앉아 계시면서 생기는 이제 근골격계 통증들이 대부분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통증들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당뇨, 고지혈, 고혈압도 의자에 너무 앉아 있음으로써 나오기도 하고요. 뭐 비만 이런 것들도 나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정신질환까지, 스트레스 정신질환까지 나온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행의 그 보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신체화 반응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게 앉아 있는 자세들은 내가 앉아 있을 때 내 척추를 정확하게 못 지지하니까 그냥 앉은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찌그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 의자 하나만. 자, 만약에 이제 내가 책상에 앉아 있거나 그러시면 보통은 서서 내가 다리 힘으로 내가 내 상체를 다 지지를 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앉아 있을 때는 이제 천천히 기대다가 이것마저도 내 하체에서 분산을 못하고 척추나 골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허리를 꺾어서 대신 쓰거나, 아니면 점점 기대거나 점점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기대서 쓰기 시작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경우에는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러고 공부해요. 정말 심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제 거의 슬라임이라고 얘기해요. 액체 괴물. 내가 내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져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안 쓰면 안 쓸수록 점점 근육이 빠지고 그 체중이 하중이 들어가면서 이런 근골격계 통증을 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앉는 방법은 지금 간단하게 한번 같이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엉덩이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옆에서 일단 보여드릴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엉덩이를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등받이 끝까지 일단 집어넣습니다. 먼저 끝까지 집어넣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발바닥이 바닥에 전반적으로 다 딛게끔 합니다. 근데 약간 앞으로 뻗으시면서 무릎이 정확하게 직각이 아니라 약간 앞으로 나오시면 훨씬 더 나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배꼽 뒤에 있는 허리뼈를 무릎은 이제 벌어지지 않게 가볍게 일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기 배꼽을 만지시고 배꼽 뒤에 있는 허리뼈를 앞으로 내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허리가 좀 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날개뼈는 뒤로 모으시고, 그리고 거북목은 턱은 목젖으로 당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자세가 이제 가장 바르게 앉아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하면은 오래 하면 이제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살짝 기대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배꼽을 허리뼈로 배꼽 뒤에 있는 허리뼈를 앞으로 내미는 그 힘은 가볍게 주고 계시면 바른 자세로 앉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힘 빼보시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먼저 엉덩이 뒤로, 등받이 최대한 넣어 보시고, 그 상태에서 힘을 한번 빼셨다가, 힘을 빼면 약간 구부정하게 느껴지시죠? 그 상태에서 발은 앞으로 살짝 내미셔서 무릎이나 발에 힘 긴장도가 없게끔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배꼽과 허리뼈 뒤에 잡으시고 앞으로 약간 내민다 생각하시면 허리가 세워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날개뼈 두 개는 가운데 연필이 하나, 볼펜이 하나 있다 생각하시고 가운데를 조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슴이 열리고 어깨가 열리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투턱, 턱을 목젖 쪽으로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거북목이 일자처럼 되면서 뭔가 그 척추가 쭉 뽑혀 나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어렵진 않으세요? 예,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원래 사람이 집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세 시스템이 먼저 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거북목이 되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러고 하고 있는 것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을 그 자세를 잡는 거는 생각보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하고 내가 앉아 있다가 맞아 하고 연습하고 맞아 연습하고 해서 요 엉덩이, 발바닥, 그리고 배꼽, 날개뼈, 그리고 턱 요 한 5개 정도만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이렇게만 해도 앉아 계실 때 바르게 앉아 계시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 상태로 한번 서로들 바라보실까요? 어떻게 앉아 계시는지. 예. 그 상태에서 그냥 힘을 한번 빼보세요. 힘을 빼고 그냥 앉아보세요 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앉아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지가 되세요. 이게 알고 계시면 바로 인지가 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눈짓을 하세요.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맞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게 이제 인지가 되실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확하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가장 크게는 이제 내 몸이 아까 이제 기준을 알았잖아요. 그럼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틀어졌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고 그게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세가 틀어지면 이완하기가 이제 확인을 했으면 이제 이완하기와 강화하기가 있어요. 만약에 자세가 이렇게 틀어지면 누군가는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육을 많이 쓰는 애가 있고, 내가 이렇게 밀리면 밀리는 쪽에서는 고무줄이 늘어나듯이 계속 힘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준 쪽은 당연히 이제 많이 힘을 쓰니까 통증이 생기는데, 오히려 이제 그래서 이제 마사지라든가 스트레칭만 하고 이제 끝나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쪽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얘네들은 고무줄처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픈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풀면 안 되고 오히려 운동을 통해서 줄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무줄이 늘어났을 때 팽팽함은 우리는 통증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풀면 더 늘어나니까 지금은 시원하지만 나중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운동으로 줄여서 이 고무줄의 텐션을 줄이면 그때 통증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빨리 줄어지시는 분들은 바로 운동을 하고 나서 시원하다, 가볍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내 몸에 어디서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자가 진단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10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자, 거울 너무 작나? 거울을 보면서 내 어깨와 골반이 높이가 다르다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생각 쭉 읽어보시면서 내가 해당되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볼게요. 신발 뒷굽 또는 밑창이 유독 한쪽만 다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바지나 치마를 입으시면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벌써 나오시네요. 자, 어깨, 그러니까 크로스백이나 뭐 양쪽을 매도 뭐 한쪽으로만 내려간다던가 속옷이 계속 한쪽 끈이 자꾸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 매면 자꾸 올리실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한쪽 눈썹이 올라간다. 자꾸 거울 보는데 자꾸 이쪽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쪽 턱관절이 좀 많이 아파요. 어느 쪽인가 이렇게 만져보면 아프신 데가 있고요. 장시간 1시간 동안 한 자세로만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한 자세로만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장시간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턱이 계속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앉아 있을 때 이제 뒷목이 계속 뻐근하고 막 눈이 이렇게 비비고 싶고 머리 주변이 이렇게 지끈지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보통 이제 앉아 계시면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 있지 않고 돌려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벌려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이제 자세 틀어짐에 의해서 자세 틀어짐을 이제 대변하기도 하고 자세 틀어짐을 일으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거울을 보시거나 사진을 찍으실 때 이 어깨 높이가 일직선으로 평행하게 양 끝이 일직선이 돼야 하는데, 뭔가 골반이 틀어지거나 척추 측만증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골반이 틀어짐이 있거나 척추가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깨를 한쪽으로 말아 쓰거나 해서 어깨가 말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 네. 물론 이제 뭐 다리 벌리는 거 남자분들은 그게 이제 본능이기는 해요. 예. 근데 이게 사람이 뭐 자세한 거는 그렇지만 일단 골반이 사람이 서 있을 때 내가 앞에 근육과 옆에 근육과 뒤에 근육과 허벅지 안쪽 근육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둥처럼 받쳐내야 돼요. 근데 앉아 있으면 내가 그거를 쓰지 않고 그냥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기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육들이 빠지면서 이렇게 벌어지거나, 그래도 앉아 있을 때 내가 이 자세를 잡기 위해서 쓰는 근육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자꾸 잡아채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씩 벌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봅시다. 그래서 이제 자세 평가 이제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이제 눈 감고 30초 제자리 걷기인데, 아마 뭐 TV에서도 많이 보셨고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한번 직접 해보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 한번 예측을 해보자 합니다. 일단 한 5분 정도 혹시 자기 자신이 좀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예. 한 분 있으시고, 네, 2분 계시고, 예, 3분. 예. 혹시 여성분들 중에서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댁에서 꼭 해보시고 자, 앞으로 나오십니다. 자, 일단 중심선이 좀 필요한데, 여기 첫 번째 타일의 뒤에 줄에 뒤꿈치를 맞고 서 주실 거예요. 똑같이. 네, 좋아요. 조금만 옆으로 가실게요. 거북이? 자세가 좀 많이 틀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하시면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없으면 뭐 제가 하죠. 자, 먼저 눈을 감고요. 제자리 걸음을 이제 30초 정도 제가 카운팅 해드릴게요. 자, 손은 차렷해 주시고, 자, 눈 감고, 자, 제자리 걸음 시작. 하실 때는 다리는 크게 높게 들으세요. 자, 갑니다. 5, 6, 7, 8,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걸음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자,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요. 자, 자 보셨죠? 자, 여기 정율표 그대로 계시고, 정율표 지사님 그대로 계시고, 정재 지사님이 여기서 출발하셨고, 아까 진영찬 지사님이 여기서 출발하셨고, 성 지사님도 거의 여기서 출발하신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이제 앞으로 많이 가셨을 건데, 자, 의미를 한 번씩 볼게요. 일단 다 앞으로 가셨죠? 자, 앞으로 가셨을 때는 골반이 대략 앞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이고요. 허리나 구분등이 좀 더 있고 거북목이 조금 더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좀 더 많이 가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이제 뒤로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없었지만, 이제 뒤로 가시는 분들은 저도 많이 해보니까 많이 있지는 않으세요. 대부분 이제 골반이 많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놓으시고 다시 팔 먼저 뻗으시고 그 다음에 날개뼈 모으시고 그 다음에 들어 올리세요. 천천히 10cm 정도 하셨을 때 계속 반복해 주세요. 가슴 앞쪽, 팔 앞쪽 스트레칭 되시고 등 날개뼈는 모이는 느낌 계속 자극해 주시고 힘 빼주시고 마지막 자, 팔 펴주시고 날개뼈 모으시고 들어 올리실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오케이, 좋습니다. 날개뼈 뒤에 모이는 느낌 나세요? 힘드신가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앞에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뒤로 여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얘가 안 되면 자꾸 몰리기 때문에 나중에 목 근육들도 단축이 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현대 사회에는 우리가 보행이잖아요. 보행이 부족하니까 내가 팔 위로 올릴 일이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머리 위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어깨가 처져서 말리기 때문에 오히려 어깨를 위로 올리는 운동들이 좀 필요하세요. 오히려 잘 뭉치시는 분들은 승모근이 잘 뭉치신 분들은 이 운동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세요. 먼저 머리 위로 손 올려주시고요. 자, 손 깍지 최대한 펼 수 있는 만큼만 펼치면 돼요. 다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되시는 만큼만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팔을 뻗는 게 아니라 날개뼈를 올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으쓱. 네, 그대로 으쓱 하시면은 어깨 위랑 목이 이렇게 짧아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처음에는 뻐근하실 거예요. 내리셨다가 다시 팔 올린 만큼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시고 그 다음에 날개뼈 쭉 끌어올리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힘 빼시고 다시 팔 머리 위로 쭉 올리셨다가 거기서 날개뼈 으쓱 하나, 둘, 어깨가 귀까지 일곱, 여덟, 아홉. 그만. 한번 쉬시고 손 내리시고 하고 어깨 으쓱으쓱 해보세요. 어떠세요? 오히려 더 가벼워져요. 이게 진짜 운동의 효과이고 얘네들은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그 아까 하이힐이나 이렇게 많이 쓰시면 날개뼈가 이렇게 말려요.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여성분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가슴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어깨가 목이 짧아져요. 자꾸 어깨가 두꺼워지고. 근데 요거 하시면 오히려 목이 얇아지고 어깨가 더 얇아지세요. 자, 이번에 조금 더 어렵게 갈 건데 똑같아요. 방법은 자, 똑같이 올리시고 어깨 으쓱 하시고 이제 손이 머리 뒤로 넘어갈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아프신 분들은 안 넘기셔도 돼요. 뒤로 넘어가세요. 천천히. 그럼 가슴 앞쪽도 스트레칭 되고 날개뼈도 모이는 느낌 날 거예요. 힘 빼주시고 다시 머리 위로 손. 자, 어깨 으쓱 하고 손머리 뒤로. 몸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손이 머리 뒤로. 오케이, 좋아요. 요거 50견 전까지는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예요. 힘 빼주시고 마지막. 자, 머리 위로 올리시고 날개뼈 올라가시고 손머리 뒤로 천천히. 셋, 넷. 내가 갈 수 있는 거에 1cm만 더 가려고 하세요. 천천히 힘 빼주시고 굿. 좋아요. 잘하셨어요. 힘들죠?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근육의 포만감, 즐거움으로 느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아파서 하기 싫어하는데 막상 하고 나면 오히려 좀 가벼워지실 거예요. 어깨 좀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지시면 진짜 잘 되시는 거예요. 약간 이제 어려워하시면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이제 거북목. 거북목 보통 이제 작업을 하시면 고개가 앞으로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 하시거나 그럴 건데 먼저 나간 거는 허리를 먼저 꼿꼿하게 아까 우리 배꼽 뒤에 있는 허리뼈 앞으로 내밀어서 허리 일단 세팅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턱이 나간 거를 목젖 쪽으로 당긴다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허리 배꼽 뒤에 있는 허리뼈 앞으로 내밀어 주시고 그 상태에서 날개뼈 모으시고 턱 당길 거예요. 오케이. 여기가 1차예요. 이렇게 하시면 옆에서만 봐도 일단은 정렬이 대부분 맞아질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강화 운동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턱을 당긴 상태에서 손을 이마에다 대주시고요. 내가 목례만 할 거예요. 목례만 할 건데 목례를 이제 이마로 지탱한 손이 못 오게끔 막아주기만 하면 될 거예요. 서로 힘겨루기. 네. 그러면은 목젖 밑 안쪽에서 약간의 힘이 들어오시고 심한 그 뭐지 너무 세시면 이게 숨쉬기가 힘들어요. 약하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약하게 하셔야 돼요. 천천히 이렇게 힘 빼주시고 다시 턱 목젖 쪽으로 당기시고 목례하는 힘과 이마에 있는 힘이 천천히 지그시 힘겨루기. 네, 천천히 힘겨루기.
힘 빼주시고 다시 턱 목젖 쪽으로 당기시고 손 이마에 대주시고 서로 힘겨루기 하실 때 너무 세지 않고 가볍게 기도 주변에서 목젖 주변에서 약하게 근육 힘이 들어온다 느낌만 해주시면 돼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게 요 근육이 잘 세팅이 되시면 그 기도 옆에서 약간 힘이 들어오면서 숨쉬기가 약간 힘들어져요. 약간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드시면 오케이, 잘 되신 거고요. 자, 이제 목 교정 운동. 보통은 이제 그 목젖 위에 있는 목뼈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서 뒤로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 우리 목 풀었을 때 두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두 손을 뒷목 가운데다가 이제 대주시고요. 서로 이제 끝으로 대주시고 얘네들을 그대로 앞으로 일단 잡아당기세요. 앞으로 잡아당기면 일단 목뼈가 앞으로 밀리는 느낌이 살짝 드실 거예요. 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턱을 천장으로 들어 올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손은 앞으로 밀고 있는 힘은 그대로고요. 그 상태에서 고개 턱만 들어 올린다 생각하시면 목뼈가 이제 살짝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목 커브를 만들어 줄 거예요. 다시 가운데 두시고, 자, 다시 손으로 앞으로 목뼈를 살짝 앞으로 잡아 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턱을 천장으로 쭉 들어 올리세요. 한 45도에서 한 50도 정도로 쭉. 우리가 하늘 볼 일이 없어서 맨날 책상을 보기 때문에 하늘 보는 연습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다시 마지막. 자, 다시 목뼈 중앙. 자, 앞으로 잡아 당기셔서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턱을 천장 쪽으로 쭉 들어 올려주세요. 오케이, 끝. 좋아요. 지그시 한 10초에서 30초 계속 손으로 팔은 목뼈를 앞으로 쭉 잡아 당기시면서 오케이, 굿. 좋아요.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고 고개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앞뒤로. 목 느낌은 좀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자세 평가를 하고 자세를 이제 풀어주는 이제 근육들을 한번 체험해 봤고 이제 그걸 이제 관리하는 운동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시간 이렇게 듣고 직접 해보고 하셨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어떠셨나요? 하고 나니까 좀 나른하세요. 네, 이게 뭐 남이 해줄 때는 참 편한데 내가 하려고 할 때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식단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식단 관리가 잘 되면 우리는 살찌지 않고 잘 유지가 돼요. 하지만 이런 자세 관리나 건강 관리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법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잘 관리해서 아까 우리 뭐 할머님처럼 다른 분들처럼 오래 사실 때도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음, 네, 네. 음. 아, 본인이? 네. 일단 원인이 무엇이냐면 일단 그 보행을 하실 때 뒤꿈치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체중이 그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서 있을 때 그쪽으로만 되기 때문에 앞꿈치에 이제 체중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하셨던 이제 발바닥 이완이나 발목 운동과 엉덩이 운동이 일단 필요하세요. 옆차기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로또처럼 한 방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적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적금 내 거 아니잖아요. 만기가 들 때까지는 일단 계속 채워야 돼요. 그래도 안 되시면 이제 전문가 이제 상의를 해봐야 돼요. 얘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뭐 골반이 틀어져서 이게 체중 분산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부터 다 해결을 해봐야지만 일단 관리법들은 지금 하셨던 뭐 지압법이나 운동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실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뭐 필요하시면은 제가 한번 시연 같은 걸 좀 해보긴 할 건데 많은 분들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갖다 놓긴 했고요.
일단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요거 끝나고 그때 이제 하나씩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측정이라든가 간단한 이제 자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방향성들을 좀 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건강한 삶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